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도저히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채무자는 결국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불러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탈세, 허위 재산 신고, 사치나 도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대출, 신용카드 발급, 통신요금 분할 납부를 못합니다. 보험 가입이나 자동차 리스도 못합니다. 물론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평생 빚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면책을 받는 것이 당연히 낫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임차인은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경매 비용과 세금, 체납된 국세는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업을 했다면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도 보증금보다 먼저 받아갑니다. 그러다 유찰이 될 경우 낙찰가는 낮아집니다.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파산과 면책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선정 우수 변호사, 대형 로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쉽게 설명하는 채널 부동산법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데 파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금융권에 의존해온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채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부는 배드뱅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자에게 일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 성실상환자만 손해본다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체율 증가와 맞물려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더는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결국 파산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과 소득, 채무 규모 등을 검토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 상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채무자의 재산은 환가됩니다. 그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하지만 채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은 재산 정리에 불과합니다.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책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보통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채무자를 불러 신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면책 사유가 충족되었는지 판단합니다. 다만 세금이나 벌금 같은 공적 채무를 피하려 하거나 허위 재산 신고, 사치나 도박 등으로 고의로 재산을 줄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면책이 거절되면 파산을 선고받아도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고액의 채무를 짊어진 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면책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면책된 채무자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통신요금 분할 납부도 못합니다. 보험 가입이나 자동차 리스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이 있더라도 평생 빚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갭 투자한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거나 세입자 수요가 줄면 문제가 생깁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인은 채무자, 임차인은 채권자의 지위가 됩니다. 다행히 전입신고와 실입주를 마친 임차인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도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가진 부동산이 경매에 나오더라도 제대로 낙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찰되거나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습니다. 다른 담보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에서 면책까지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도 못 돌려주는 임대인이 어떻게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불허 사유가 없으면 안 하면 면책을 허가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없다면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해 임대인이 고의로 떼먹으려 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허그가 대신 지급합니다. 허그는 지급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임차인은 보증금 2억 원의 빌라를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허그는 보증사고로 판단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 전에 이미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의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허그는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허가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률상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허그는 자신이 채권자인데도 임대인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뺐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만 채권자 목록에 기재했고 허그는 누락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보험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임차인에게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그는 임대인이 자신이 채권자인 것을 알고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허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임대인에게 허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목록에 기재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허그를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허그에 대한 구상채무도 면책된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나 허그는 보증금을 완전히 날리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면 환가 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우선 변제까지는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경매비용,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을 했다면 근로자의 3개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비용이나 당해세, 즉 경매를 위한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경매가 유찰되면 낙찰가가 낮아집니다. 그럴 경우 안타깝지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파산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으로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임대인은 파산과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마찬가지다. 둘째, 임대인이 면책되면 임차인은 부동산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셋째, 우선 변제를 받을 있지만 최우선까지는 아니다. 미리 보증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좋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지 않으면 영상을 다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상 내용을 찾아봐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범연구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동명 주제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